이제 이 정도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목 부분에서 진격을 멈추고 중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공표해야 합니다. 지난 컨텐츠에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에서 얼마나 위대한 결정을 했는지 자세히 다뤘었습니다. 어찌 보면 히틀러 최대의 걸림돌은 처칠이었던 셈. 그런데 처칠은 한국과도 우리 생각 그 이상으로 매우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 이제 한국은 자유로운 국가로 독립되어야 한다. 처칠, 루즈벨트, 그리고 장제스가 이렇게 약속했던 카이로 회담. 그리고 1945년 2월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세 거두가 모여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운명을 결정했던 얄타 회담. 또한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처칠은 우리가 몰랐지만 한국과 꽤나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이 승리로 끝나가던 1945년 2월, 처칠은 정말로 노련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이 공산주의 확장 야심에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때 이미 처칠은 스탈린의 위험성을 꿰뚫어봤기 때문. 처칠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공동으로 소련의 스탈린을 압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도무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미 저물어가고 있는 석양과도 같았던 영국. 그런 영국의 처칠은 나홀로 스탈린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처칠은 소련의 영향권에 놓인 동유럽 국가들이 선거를 통해 그들의 정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스탈린은 동유럽 전체를 강제로 공산화할 욕심을 갖고 있었기에 얄타 회담 당시 처칠과 스탈린의 대화는 불꽃이 튀길 정도였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국민 투표에 의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니요. 당신에게는 선거가 무서울 거요. 나는 전혀 무섭지 않소. 나는 영국 국민들이 언제든지 정부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에 대해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있어. 심지어 처칠은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독일군의 탱크와 제트 전투기들을 파괴하지 마시오. 우리는 장차 이 무기들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오. 1946년 3월 5일 처칠은 그 유명한 철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발트해의 슈체친부터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까지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습니다. 동유럽을 전부 공산화하겠다는 스탈린의 야심에 대한 처칠의 경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처칠의 예지력이 정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차 대전에서 한편으로 싸웠던 소련이 이제 완전히 적이 되어 냉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반도에서 터진 6.25 전쟁. 한국에서 전면전이 벌어졌다는 급보를 받은 당시 영국의 애틀리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1950년 6월 25일 아침 애틀리 수상의 발표.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한 우린 상관할 바 없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트루먼 대통령의 파병 방침이 발표되자 애틀리 수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양키를 지지해야만 하겠군. 그런데 영국의 애틀리 수상은 전쟁이 터지고도 한 달이 지난 1950년 7월 말이 돼서야 영국 본토의 예비 병력을 주축으로 한 2개 연대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병력의 훈련과 편성, 이동 시간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한국에서 싸우게 되는 시기는 1950년 말이 돼야 가능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전투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며 가까운 홍콩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 병력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애틀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비록 영국 수상은 아니었지만 처칠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겨우 약간의 병력을 파병하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끈다면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1950년 8월 20일 마침내 홍콩에 있던 영국군 부계대대가 처음으로 부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2달이 넘도록 밀리기만 하던 국군과 미군의 총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1950년 9월 말 중국의 저온라인은 북경 주재 인도 대사를 통해 남한군이 38선을 넘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지만 미군이 넘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에 대해 맥아더 장군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 그리고 영국 정부까지도 단순히 중국의 허세라고만 치부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걱정하고 있지 않던 중공군의 개입. 하지만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의 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던 운산 전투의 비극 이후 전 전선에 걸쳐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일단 전열을 정비하며 다시 북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던 1950년 11월 13일 영국의 애틀리 정부는 놀라운 제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정주와 흥남을 잇는 선, 즉 한반도의 목 이북 지역을 비무장 완충지대로 만들자. 그리고 이곳을 유엔과 중국이 공동으로 감독하자. 이 제안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서유럽 국가들 전부가 일제히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시기에 미군과 국군은 정주와 흥남을 넘어 훨씬 북쪽까지 진격해 있었기 때문. 만약 영국의 제안에 따르게 된다면 미군과 국군은 힘들게 얻은 영토를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 때문이었을까? 맥아더 장군은 영국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왜 우리가 중국의 비율을 맞춰야 하는가? 이것은 제2의 위넨 협정이 될 뿐이다. 그러자 처칠이 나섰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한반도 전쟁 확대를 원치 않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킨 맥아더 장군의 공적은 위대했습니다만 이제 이 정도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목 부분에서 진격을 멈추고 중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공표해야 합니다. 그러자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스는 영국 측의 이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11월 24일 맥아더 장군은 전 유엔군 총공격을 지시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공세. 크리스마스 전까지 한국의 통일을 완수하고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야심찬 공세. 이렇게 된 마당에 딘 애치슨 장관도 영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공세 2일 후인 11월 25일 중공군의 2차 공세가 시작되었고 후방이 차단된 미군과 국군은 타격을 입고 패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군은 한반도의 목에 해당하는 그 라인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만약 이때 미국이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미군과 국군이 이미 한반도의 목 부분인 정주와 흥남 이북까지 진출하는 이상 중국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유리한 입장에서 휴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미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가 그때 한반도의 목 부분에서 멈췄어야 했다. 영국과 처칠이 주장하던 게 그거였는데 내가 왜 그것을 못했을까? 1951년 10월 다시 정권을 잡은 처칠. 솔직히 이것은 6.25 전쟁 덕이 컸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게 된 처칠은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2년이 다 되도록 지루한 휴전 협상이 벌어지며 무의미한 고지전이 계속되는 상황. 그러자 처칠의 마음은 이렇게까지 바뀌었습니다. 나는 74세가 될 때까지 그 빌어먹을 나라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영국은 남의 나라 전쟁에 이제 완전히 지쳐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의 러우 전쟁을 보는 듯합니다. 바로 전쟁 피로감. 한국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영국군 파병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처칠. 하지만 그랬던 그도 전쟁이 길어지자 결국 한국은 중요하지 않은 국가이자 짜증만 일으키는 국가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